미국 경제에서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 거기다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전략가들,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 매분 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연준이 선호하는 PC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2.1%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잘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11월 FOMC 회의에서 어떠한 좀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 연준의 시선 좀 살펴주실까요? 네, 계속해서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은 경제 성장률이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3분기 숫자 보시면은 2.8%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인플레이션 2%를 더하면 사실 금리가 훨씬 더 높아야 되잖아요. 2.8 더하기 2% 하더라도 4.8이니까 추가적으로 금리를 못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보시면은 패드워치를 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금리를 충분히 내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PC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은 전달 대비해서 0.2% 상승을 했죠. 그 전달이 0.1% 상승해서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그 숫자를 곱하기 12 하더라도 2.4% 수준이니까 미 연준이 원하는 수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근원 부분인데요. 근원이 0.3% 상승을 하면서 숫자가 조금 높아진 것이 걱정스럽습니다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서비스 가격이 0.3% 올라간 것이고요. 물건 가격, 그러니까 굿스 앤 서비스, 굿으로 보면 0.1%만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시장이 견고하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패드워치의 숫자를 보고 있으면 올해에 두 번 더 인하를 하는 것, 그러니까 11월 달에 0.25%, 또 12월 달에 0.25%, 그리고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내년입니다. 내년에도 막 급격하게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지 않고요. 이제는 내년에 0.75% 정도만 내려준다.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 내년 연말이 됐었을 때 3.5%에서 3.75% 정도의 금리를 만들어 줄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 숫자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예. 예, 너무 빨리 내리는 것도 싫고요. 너무 안 내리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자극하냐 하는 부분인데 이 정도의 금리 수준이면 인플레이션이 2%대 초반 정도의 더하기 1% 정도의 금리를 했었을 때의 3.5%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한 어떤 그 추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건 아무리 봐도 골디락스로 갈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DP 나온 것도 탄탄하고 소비도 괜찮고 오늘 나온 물가도 양호하고 올해에 25bp씩 2번 그리고 내년에는 0.75%포인트면 25bp씩 3번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8번 만나는데 3번만 내리는 거니까 천천히 내리는 거죠. 그럼 내년에 이제 말 들면 3.5에서 3.75% 적절하고 골디락스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실적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오늘 애플과 아마존까지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확실히 호실적이었는데 기대감이 큰 탓이었을까요? 주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공매도에 베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공매도에 베팅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공매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느껴지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실적 발표되기 전에 다들 대선 전에는 좀 쉬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주가를 보시면은 대선 전에 지난 한 달 동안에 많이 올랐어요. 대부분. S&P 500, 나스닥 다 아시겠지만 연중 최고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다 돌파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10월 말일이다 보니까 어제 좀 조정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매그니피선 7의 현재의 PER을 보시면은요. M7이 어느 정도냐면 30배 정도 되고요. 전체 S&P 500으로 보시면은 한 22배, 21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1.5배 수준의 PER의 매그니피선 7, 이런 빅테크의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면요. 테슬라가 지금 PER이 80배 정도 되니까 대부분 다 30배보다 훨씬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을 드리자면은 PER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익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은 이익이 지금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
이익 증가율이 지금 매그니피센트 7 같은 경우에는 20%대로 좀 줄고 있어요. 많이 올라갈 때가 한 장 더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25에서 지금 20%로 떨어지고 있고요. 네. 반면에 나머지 기업들은 10%대에서 14%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모멘텀 자체가 매그니피센트 7 이외의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들도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숫자가 좀 다르죠. 뭐냐면 빨간색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저게 뭐냐면 마진입니다. 영업 마진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매그니피센트 7이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이걸 자기 자본 이익률로 계산해 보시면은 지금 S&P 500의 평균 값은 20%인데 매그니피센트 7의 숫자는 43%가 됩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 마진과 이 ROE를 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 훨씬 더 S&P 500보다도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PER이 1.5배라고 해서 이 회사들의 관심을 버릴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께서 가치주 투자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PER이 28배밖에 안 되고요. 이익 증가율은 20%가 넘습니다, 올해. 또 내년도에도 18% 가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지금 적정 가치를 한번 구해보면은 글쎄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1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그리고 내년 연말로 계산했었을 때는 2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력도가 상존한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 의견입니다만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라면 여전히 우리가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그리고 또 나스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집중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빅테크의 영업이익률 증가가 아직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양호하고 좋다,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다른 업종보다 아직은 빅테크 기업이다. 여전히 좀 그런 의견을 본부장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네, 조금 다른 게 테슬라. 네. 그죠? 네, 네.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네. 점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국내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대되는 지금 시선이 걱정스러울 텐데요. 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올해 3분기 실적 매출액 79조, 영업이익 9조 1,834억 원. 자, 전분기 대비 매출은 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을 감소를 했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어제의 그 주가 흐름을 보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뭐 6만 전제를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내려왔어요. 네. 주가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주가가 반응한 이유는 그만큼 실적이 별로였으니까죠. 네. 참 이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입장입니다, 솔직히. 네. 지금 숫자가 안 좋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의 이 영업이익의 추세 변화 차트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딱 보시면 2023년 이후부터 1, 4분기, 2, 4분기 계속해서 지난 올해 2, 4분기만 제외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대비해서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3분기 숫자를 보시면은 반도체 부분이 삼성전자는 3.9조이지만 SK하이닉스는 7조입니다. 네. 예, 이게 확실히 변했다라는 거죠. 네, 격차가 있네요.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HBM 공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3년 1, 4분기 이후 그럼 벌써 1년하고도 거의 2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인 게 맞죠. 왜냐하면 어떠한 상품을 납품을 하는 데 있어서 2년 동안 못하고 있다. 이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순매수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요. 지금 근데 반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안 건드립니다. 그죠? 계속 SK하이닉스만 사 모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어떤 영업이익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또 있죠. 파운드리 쪽입니다. 그죠? 파운드리 쪽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TSMC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었고 계속해서 TSMC가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중국이 레거시 쪽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는 어떤 신규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좀 걱정스럽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섣불리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싸다 하더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손을 안 주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봤을 때도 딱 표면이 보이는 거네요. 그 엔비디아 이제 실적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전망과 함께 자산 배분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네. 자, 엔비디아는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하드웨어를 깔고 있지만 추가로 또 소프트웨어 쪽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 AI 사이클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뭐 다들 좀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US equity,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의 어떤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을 보시면은 지금 하락 베팅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좀 테일 리스크라고 해서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선거 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전체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졌고요. 경기 침체 낮아진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미국이 지금 AI 사이클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다. 여기에 가장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는 좀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거의 35%, 33%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이고 네. 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산업이 바로 AI 관련된 산업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같이 붙어서 계속 유세를 하고 다니겠죠. 네. 그분이 바로 AI의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대표 주자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여전히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미국의 전체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약 한 46%인데 이것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끌어올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 전체 포트폴리오의 75%까지 끌어올리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이 테이블은 뭐냐면은 과거에 보시면 미국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았었을 때 어느 정도로 한 업종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보시면 아직 IT 업종에 대한 집중도가 그렇게까지 높다라고 느껴지지 않죠. 지금 하늘색 보시면 훨씬 높이 간 적도 있죠.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넘겨주시면은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또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국가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한국, 대만, 네. 베트남, 인도 특히 또 미국과 연결이 돼 있는데 미국의 AI 사이클과 연결이 돼 있는 국가들에 네. 대한 투자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업종을 분석하더라도 네. 여전히 지금은 대형 기술주나 IT 업종, AI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인데 그게 AI일 것이다. 예, 오늘 이원화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